자, 이 공천원금, 민주당 공천원금 그 얘기도 좀 2026년에 좀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탈당했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을 받았다, 이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당에 너무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고 오늘 이제 탈당을 했고, 그러면은 이게 반환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1억 원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이게 확인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오늘 나왔었는데, 강선우 의원은 자, 누차에 걸쳐서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이 됐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받았고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네. 나 그런 지시 못 들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처음에 부인은. 네. 부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가만히.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 네, 가만히. 자, 그러면은 이 1억 어디로 갔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받은 게 아니라 강선우 의원이 받은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강선우 의원의 해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네. 거의 김건희가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백 쇼핑하러 갔는데 호객행위에 당했다. 그거랑 똑같은 수준의 그래요? 해명이라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해요. 네. 액수가 뭐 몇백만 원도 아니잖아요. 1억이잖아요. 네. 그거를 공천받고 싶어하는 시의원 후보자가 사무국장인 보좌진에게 줬다? 의원한테 좀 말해주세요. 저 공천 주라고 저 1억 놓고 갈게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렇구나. 네.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한테 네. 살려주세요. 저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네. 그리고 보좌진이 받았는데 야 잠깐 너 그거 꼭 빨리 돌려줘. 계속 돌려줘 사인까지 받아. 그랬으면은 막 저 이런 사람 아닌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왜 그랬겠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살려달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1억 원을 받고 컷오프를 당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거를 공천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던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이게 거의 뭐 99%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돈을 받았어. 네. 그런데 당시에는 다주택 투기한 사람들은 컷오프 시키겠다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집이 뭐 건물이 7채. 네. 투기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규정상 그냥 컷오프예요. 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협박을 했겠지. 강선우를 찾아가지고 당신 말이야 내가 1억 줬는데 나 컷오프 시키면 안 돼.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김병기 간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공천 줘야 됩니다. 공천 줘야 됩니다. 그 공천 줘야 의미라고. 된다는 얘기죠. 그걸로 보시는군요. 공천을 주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네. 저 간사님 저 이 의원이 저한테 1억 가져왔는데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줬고요. 당신 이렇게 공천 받으려고 한 거 잘못된 거야. 나 공관위 간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은 컷오프 시키겠어. 이게 정상적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찜찜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돈 받았는데 이거 컷오프 시키면은 나 정말 큰일 나는데 이건 받은 순간부터 범죄거든요. 네. 돌려줬더라도 뒤에 돌려줬더라도. 일단은 받았으면 네. 바로 건들지 말고 바로 줘야 돼. 바로. 바로 뭐 하루 정도야 어쩔 줄 모르겠는데 네. 안 돼. 모른다고 했으면 되니까 이게 돈인지 몰랐다 그럼 되는데 좀만 지나면 바로 이거 받은 거예요. 네. 돌려줄 필요 없어요. 근데 저도 일단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갔냐? 네. 일단 은행으로 갔겠죠. 아니야. 돌고 돌아서. 안 그래요? 넣어. 그러니까 돈은 돌고 현금으로, 돌아서 현금이 있다? 이 현금이 네. 돌고 돌겠죠. 그래서 은행 갔다가 지금 또 어디에 돌고 있지 누군가 찢었을 수도 있고 네. 이러고 현금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가장 핵심은 반환했냐? 네.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게 크진 않아요. 근데 양형 기준에서 나중에 만약 이게 확인이 되면 양형 기준에서 가중이나 감경 요소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돌려줬다고 봐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처음에 멘트가 29일 날 MBC 첫 보도인데 네. 강선우 의원의 입장이 반환을 지시했다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반환했냐 이게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MBC가 보도가 나갈 때 8시 몇 분에 이렇게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7시 물어봤겠냐고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그날 오전에는 물어봤어요. 네. 취재하시보니까 알지만 그런 의혹 보도할 때 쭉 다 취재해놓고 마지막에 당사자 입장 따잖아요. 물어보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확인해서 반환이 그 최소한 대여섯 시간이라도 실제 반환이 됐냐 안 됐냐. 확인할 만약에 시간이 보좌관이 그 지역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었어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러면 반환을 지시했다가 아니라 반환했다가 돼야 되죠. 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제 나온 입장이 반환했다가 됐잖아요. 그럼 그 중간에 반환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게 누가 보자기에 뭐 쭉 장롱 밑에다 너무 깊이 감춰놨네 꺼냈겠어요.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벌써 3년 넘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럴 리는 없고 저는 반환은 거의 안 됐다. 안 됐다. 라고 봅니다. 네. 돈도 오래 놔두면 10,000원씩 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다 썼다. 네. 다 그리고 썼다. 반환 안 됐을 확률이 장소장님과 마찬가지로 99%다. 그러면 그 살려달라는 읍소는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읍소라고 보세요? 그럼요. 거기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MBC 보도에 또 나왔잖아요. 김병기 그 의원의 녹취를 보면 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김경시 의원 가서 기자회견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마 정황상은 딱 저거죠. 돈을 줬어요. 네. 언제 준 시점이 좀 명확치 않지만 1억을 건넸어요. 그런데 다주택자 컷오프가 유지됐어요. 네. 그거는 김병기 의원의 멘트에 나옵니다. 컷오프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그러면은 거기에 강선 의원의 멘트가 나와요. 어떻게 하라는지 실시간으로 전달이 다 돼서 우리 보좌관에게 연락이 왔다. 네. 그래서 그거는 만약 나 공천 안 주면 너 돈 받았다고 내가 기자회견 하겠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죠. 네.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이 아니 그거 돈 돌려주고 기자회견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해라. 네.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강선 의원은 얘기하기를 돌려주라고 김병기 의원이 계속해도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돈이 욕심 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돈을 돌려주기에도 이미 늦었다. 네. 김경시 의원이 너 그때 받아놓고 떨어진 다음에 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 너 받았다고 기자회견 하겠다. 이런 걸로 협박했을 가능성. 네. 그건 있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든 돌려주고 아니 아까 예를 들어 뭐 정치인 그럴 수 있잖아요. 녹화인지 몰랐다 하든지 넘어가면 됐는데 안 돌려준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네. 처음에는 강선 의원이 공천과 관련된 뭐 금품 수수는 없었다 이래놓고 네. 지금 어떠한 금품 수수도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또.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네. 또 돌려줬다. 이렇게 돌려줬다는 얘기는 부인하고 수수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헷갈려요. 지금 막 본인 스스로도 막 여러 가지 증언을 얘기를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녹취에 나오는 자백이에요. 네.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냥 진실되게 그냥 둘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이상의 증거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되게 궁금하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뭐요? 김병기 의원도 그 녹취를 보면은 네. 이건 안 돼. 이거 당신 왜 돈 받았어? 막 뭐라 했잖아. 네. 근데 다음 날 단수 공천을 줬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도 이해가 의문인 안 게 그게 이제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그러니까 그거를 묵인했다라고 하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고발된 것도 묵인한 거에 대해서 업무 방해 혐의 그걸로 이제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자, 김병기 의원은 그렇게까지 본인이 얘기했으면서 공간이 간사였는데 이거를 왜 묵인하고 공천을 줬을까요? 이거는 공천 주는 데 있어서 관여하지 않았을까요? 왜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걸 좀 아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네. 두구둥 아는 분에게 나당. 두두두두두두. 원래 전날 전날 전화가 먼저 됐대요. 4월 21일 날 네. 그때 녹취잖아요. 네. 녹취는 통화 중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핸드폰이 뭔지는 모르겠대요. 근데 네. 강선 의원이 미리 전날 얘기를 해서 4월 20일 날 네. 김병기 의원이 일단 그거를 주변에 얘기를 했대요. 네. 가까운 분에게. 아. 그래서 강선우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 내일 만나러 온다는데 일단 나도 내 알리바이를 좀 만들어 놔야겠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아,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한 거구나. 녹음을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 말렸다라는 식의 어떤 자료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걸 주변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녹음한 이유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까지 돌려주라고 하고 컷오프가 유지됐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이걸 묵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워딩이 명확히 나오잖아요. 네. 그럼 본인 말대로 했어야죠. 근데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김병기 의원 가까운 분에게 좀 물어봤는데 네. 그분도 그건 잘 모르겠다. 답은 좀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뭐야? 왜 공천을 줬는지는 근데 네. 이건 설입니다. 그분도 확언은 못 하는데 약간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김경시 의원이 김병기 의원도 따로 접촉했을 가능성. 아하. 여기에 돈이 오간지는 몰라요. 네. 근데 읍소든 뭐든 어쨌든 그래서 김병기 의원이 결국은 공천 주기로 마음먹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관위에 들어갔던 분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있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공천이. 네. 얘기가 안 나왔냐. 아예 안 나왔대요. 우리가 공관위가 되면 엄청나게 철저하게 할 것 같은데 아니래요. 아니 근데 컷오프인데 단수 공천이라는 관심들이 다 없대요. 아 그래요? 각자 네. 자기가 좀 챙길 사람 챙기고 별로 이렇게 하나씩 시의원에 대해서 이미 올라오고 그러면 그냥 그래서 간사가 사실상 중요하다.
그때 간사가. 공관위원장이 네. 외부 인사였는데 이분은 첫 모임 빼고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대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것도 간사가 문제네. 다 하는 거죠. 네. 간사가 다 안 하고 외부 인사가 몇 명 있지만 사실 의원들도 한 8명 정도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이 알아서 다 정한다. 근데 자기들 약간 논란이 될 만한 거는 밀실 가서 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발제하고 뭐 그렇게 합시다.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김경시 의원이 그 공관위 회의에서 주목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썼다라는 거죠. 그냥 스리슬쩍 된 거네요. 그냥 스리슬쩍 보면은. 됐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그렇죠. 교수처럼. 그러면은 알고 있었던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김병기 의원은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되는데 안 걸었잖아요. 네. 왜 안 걸었을까? 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뭐 제가 뭐 다른 분이 또 혹시 부탁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이 내용을 좀 아는 분 얘기가 그럴 가능성은 좀 없다. 왜냐면 김병기 의원이 김경시 이분의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 네. 김경시 의원이 김병기 의원한테도 접촉해서 뭔가 요청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계속 강선이 또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하니까. 부탁해서 들어줬든지.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한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본인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공천이 된 거 아니냐, 김경이. 그런데 이 녹취를 왜 갖고 있냐. 그러게요. 본인도 잘못한 게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공유가 됐잖아요, 이게. 네. 여기서 물어보니까 그분 얘기는 김병기 의원이 좀 어수룩하다. 아, 이거 뭔가 반전인데? 아, 전략적으로 이거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녹음 파일을?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 목줄을 재는 사실은 칼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말년에 1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공천이 됐어. 네. 이거는 본인의 목줄을 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사실 없앴어야지. 그걸 그걸. 없앴어야죠. 네. 그런데 그걸 갖고 있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이분이 그런데 좀 철저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철저하지 않았으면 국정원 출신이라서 녹음까지 우리나라 했는데 안보가- 뒷처리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네. 자기가 안심하니까 거만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 다 감히 문제가 안 누가 될 거다. 문제 안 될 늘릴 거다. 수 있다. 그러니까 녹취에도 이른바 그 270만 원 동작구의 부의장 법인카드 얘기할 때도 그냥 자기 보좌관이랑 사이도 안 좋으면서 다 얘기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그 CCTV 좀 없는 것처럼 야 CCTV에 근데 찍혔던데? 뭐 이러면 다 나오잖아요. 조심성이 없는 거죠. 조심성이 없는 거다. 어떻게 공천을 준 이유, 그럴 공천이 수도 된 있고 이유. 네. 아니면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부탁을 네. 받은 것이 아니냐. 윗선, 네. 윗선의 그렇게 볼 개입이 있다. 수밖에 없죠. 그럼 윗선 누군가요? 강선우 의원이 어떤 최고 권력자 분들하고 친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누구요? 안 돼. 답변이 잘 안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 안 돼. 그래요. 아니, 그래서 아유. 제가 이제 그런 네. 설도 있어서 네. 실제 뭐 어제 그런 설들이 돌아서 제가 네. 그런 걸 좀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뭐 정파성 이런 게 크게 그런 건 없는 분인데 자기 생각으로는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래요? 윗선은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아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 충분히 본인 판단으로 공천을 줬을 수 거다? 있다. 이미 이제 이수진 전 의원이 네. 고발한 그 탄원서 있잖아요. 네네. 내용 탄원서에도 본인도 받았잖아요. 네. 아, 그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수다. 네. 아이고 나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또 들어올 게 있네. 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다가 한 5, 6개월 뒤에 돌려줬다라고,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이,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고, 오늘 이제 한겨레가 단독으로 그 탄원서를 입수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뭐냐면, 이 탄원서는 2024년 총선에 당에 제출이 된 탄원서고, 그 탄원서 내용에는 2020년에, 김병기 의원 쪽에, 2명의 구의원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각각 이제 줬고 3개월에서 5개월 뒤에 이거를 돌려받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탄원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보니까 또 거기에 이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뭐 달라고 해서 줬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새우깡 쇼핑백 거기다가 이제 뭐 딸 주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받았다. 이런 것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 있던데 이건 어느 정도 좀 심각하게 보세요? 구체적이잖아요. 네. 구체적이면은 액수, 뭐 어떠한 뭐 전달한 모양, 뭐 형태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으면은 네. 일단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날짜도 있고 네. 장소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주지 않으면 네. 어쨌든 범죄 혐의가 구성이 완료되기 때문에 네. 김병기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일 네. 아니면 뭐 다음 주 안으로는
저도 민주당 탈당합니다. 어. 뭐 경찰 수사 뭐 잘 받겠다. 네. 그리고 뭐 나 탈당을 하지만 민주당에 여러 뭐 조사에도 잘 응하겠다. 뭐 강선호 의원의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증거가 네. 없는 상황에서 맞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정말 정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네. 그래서 빨리 본인이 먼저 이건 얘기를 해야 돼요. 나 떳떳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네. 나 떳떳하니까 나 빨리 수사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탈당을 하고 네. 그런 신분하에서 집권 여당이라는 보호막을 벗어나서 조사받고 먼저 선제적으로 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 탄원서 내용이 꽤 구체적이어서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도 이미 강선호 의원도 탈당이 늦었고 네. 김병기 의원도 탈당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저는 근데 뭐 조만간 탈당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일단 탈당하는 게 옳고 본인들이 다 당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탈당하는 게 옳고 네.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탈당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은 네.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사실관계를 다투게 돼요. 의혹 제기가 가능하죠. 근데 이미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 있잖아요. 네. 탈당하게 되면 무소속 그냥 모 의원이에요. 그러면 의혹 제기할 만한 거리가 이제 별로 없어요. 아. 왜냐하면 굳이 언론에서 의혹 제기를 안 해도 어차피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이미 수사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 관심 갖습니까? 네. 안 가져요. 중요도가 떨어지는 의원이니까. 탈당하면 본인도 지금의 여러 공격에서 피할 수가 있어요. 아하. 일단 수사로 본인이 떳떳하면 수사로 증명하겠다. 네. 근데 계속 의혹 제기가 나오면은 본인은 오히려 상처가 더 큽니다. 피해가 더 커요. 그런데 저는 아마 이제 탈당 못하는 게 내가 당을 떠나면 버림받겠지. 아. 뭐 이런 생각일 텐데. 혹독한 수사와 그렇죠. 뭐 이런 근데 것들. 전략적으로라도 저는 이건 여러 정황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건 뭐 받았네 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아요. 네. 이미 그리고 강선 의원 것만 해도 본인이 묵인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묵인이 됐잖아요. 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거기에 뭐 다른 누가 뭐 이른바 누카렵이라고 하는데 뭐 누가 갔다 가서 공천 주라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어차피 본인 판단인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러면은 본인이 강사인데 공천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도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안 된다. 설명 안 된다. 그러면 탈당하고 본인이 법적 책임질 게 없다면 네. 수사를 통해서 그게 밝혀지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정무적으로도 무조건 나아요. 네. 그게 지금 낫다. 전직도 바로 여당의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언론에 계속 그 검증이 세게 붙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속보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오늘 밤에 8시부터 긴급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왔나 봅니다. 강선호 의원이 탈당했는데 제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정 사항인 것 같고 김병기 의원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오늘 회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강선호 의원 1억 뭐 수수 의혹 나왔을 때 윤리감찰단에 이제 이거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었는데 거기서 김병기 의원은 빠져가지고 왜 김병기만 뺀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기자들한테 한 얘기는 사실 김병기 의원은 25일에 원래 이미 했다. 감찰하라고 이미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미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도 본인한테는 공지하지 않고 그냥 감찰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미리 한 거고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문서로서 하는 건지 문서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러면 그냥 지시했다고 뒤에 해도 이게 뭐 중요한 이슈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시기는 중요하지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안 했는데 네. 사실 옛날에 했어.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네.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네. 그게 뭐 문서로 했든 네. 아니든 뭐 그게 네. 뭐 나오진 않을 예, 테니까. 그냥 김병기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네. 배려하는 차원에서 밝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원내대표라는 직책에 대한 예우를 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감찰을 지나서 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한 거 보면은 네. 저러면은 김병기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요. 먼저 선제적으로 네. 탈당 의사를 밝혀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밝혀야 됩니다. 윤리감찰단이랑 때는- 윤리심판원이랑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네. 야 이거는 이렇게 잘못했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잘못했네 그럼 국민의힘 윤리위에 넘겨가지고 이거 징계를 확정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검찰과 법원, 그렇게 되는군요. 네. 부형, 선고. 제가 볼 때는 김병기 의원도 내일 오전 10시까지는 탈당해야 돼요. 내일 오전 10시 전에 네, 탈당해야 그 전에 된다. 나올 왜 것 같아요. 10시요 또 9시면 안 돼요?
네? 뭐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안 돼요? 아니 그런 전혀 상관없이 네. 9시는 뭐 이것저것 하다 좀 늦을 수도 있으니 10시까지는 발표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민주당, 그러니까 이거는 강선우 의원이랑 김병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당이었어? 공천할 때 이렇게 헌금 받는 그러니까요. 당이었구나. 이게 싸잡아서 이제 욕먹는 그러니까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 멘붕에 빠졌다. 뭐 이거 어떡하냐.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선제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벌써 늦었어요. 늦었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1월 1일 날 최고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저렇게 징계 결정 내리는 거잖아요. 네. 본인들도 실기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돈 액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때 바로 끊어버렸어야 돼요. 저걸 근데 뭐 감찰단에 넘기고 징계를 미적거리게 되면 야 옛날에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 여가부 장관 될 때 강선우 의원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를 같이 맞아주겠어요. 그리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어요. 라고 한 그 연장선상으로 네. 그냥 강선우 의원 보호해 주려고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 그렇게 막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떤 감정이 좀 들어간 것 같아. 그냥 아유 우리 아끼던 강선우 의원 최대한 좀 어떻게 좀 배려해 줄 수 없을까? 그거 찾다가 네. 좀 늦어졌다. 당이 많은 데미지를 입었다. 네. 그렇게 봐야죠. 이게 근데 재밌는 게 재밌어? 재밌진 않.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좋아요는 필요합니다.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 측과 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마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소갈비 중 가장 맛있는 6, 7, 8번 갈비대 꽃갈비로 양념한 LA갈비를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1kg 가격은 2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오직 마켓하니에서만 가능한 특가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본인들 주장은 자기들이 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녹음 파일이? 녹음 파일이. 아, 그래요? 그럼 근데 어디서 나온 제가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하기 전에 네. 다른 쪽에서 들은 얘기가 네. 이건 강선우 의원 측에서 나온 것 같다. 어? 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네. 그분들도 우리는 그런 거 없었다. 네. 그럼 강선우 그러니까 의원이 공유받지는 않. 녹음한 거예요? 사실 녹음한 건 일단 김병기 의원이죠. 네. 근데 보좌관들이 우리가 공유받은 건 없었다. 네. 있었으면 그것도 깔 수 있었죠. 근데 그건 없었다. 네. 내용은 얼추 약간 들었지만은 이런 녹음 파일은 없었다. 근데 원래 이걸 명확히 알고 있는 지역 사무국장이잖아요. 네.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됐으니까. 근데 강선우 의원이 네. 그 지역 사무국장도 해촉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나중에 잘라요. 아, 그래요? 잘랐어요? 네. 이전에 이미 잘린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안 좋게. 헤어졌어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원래 또 친했던 원래는 좀 가까웠던 보좌관 한 분도 지난번 논란 됐을 때 그때 그분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너무 이제 그런 게 많았다. 아.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쪽에서 나온 것 아니냐? 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이제 확인된 건 아니고. 그럼 혹시 그 갑질당한 주장입니다. 막 보좌관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막 강선우 의원실 보좌관이랑 막 이쪽 보좌관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안 되겠다 터뜨리자 뭐 이렇게 한 건가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여의도의 그런 강선우 의원 측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쪽도 보좌관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럼 이제 왜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던 게 거기까지 갔냐? 이건 또 좀 의문이죠. 그러면 네, 그 중간에 그러니까. 뭐가 또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끼리 만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어쨌든 보좌관들끼리는 좀 잘 아는 그런 거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진짜 그게 이렇게 언론에까지 공개되기까지의 과정도 정말 미스테리긴 해요. 이걸 누가 뭐 했는지.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이나 김병기 의원이나 둘 다 유리할 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참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그만뒀기 때문에 1월 11일에 원내대표 선거 다시 합니다. 최고위원 선거랑 같이 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진성준 의원, 박정 의원, 한병도 의원 이렇게 지금 3명은 이제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나머지 뭐 의원들 중에서도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최고위원 선거나 아니면은 뭐 원내대표 보궐선거에 따라서 뭐 지도부 구성이 좀 바뀌거나 뭔가 당내 역학관계가 바뀌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최고위원 선거는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3명 어떻게요? 뽑힌다고. 네. 뭐 친명 그룹에서는 이건태 의원,
그다음에 또 한 분이 누구지? 강덕구 의원. 네. 그래서 강덕구 의원이 뭐 1등 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고 친청에서는 문종복 의원이 될 거다. 네. 그래서 2대1로 이번에는 친명 그룹이 더 많이 당선될 것 같다. 그런 전망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한병도 의원이 그냥 추대받는 형식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거 뭐 저기 지금 어수선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짧고 기간이 짧고. 근데 그게 네. 재선을 노린다? 아니 그게 임기가 뭐 예를 들면 5월 달까지니까 그때까지만 하라는 거는 없대요. 아 그래요? 그냥 네. 뽑혀서 그냥 쭉 가는 거야. 1년 다시 1년 시작. 아 그래 자녀 자녀 임기만 하는 임기가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쫙 다시 오. 시작. 원래 네. 원래 당원 당규상은 잔어 네. 임기예요. 근데 자녀 그냥 임기인데? 쫙 간대요. 네. 근데 진성준 의원이 나는 그냥 자녀 임기 자녀 4개월만 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자녀 임기가 된 해버리니까 거예요? 네,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병도 의원 추대 형식으로 해서 다 결정 났는데 갑자기 박정호 의원도 나온다고 그러고 네. 갑자기 진성준 의원이 나 4개월만 할게. 그러고 나와가지고 대단히 처음에 생각했던 구도가 헝클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당도 어수선한데 이거를 경선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과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경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1월 11일에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까요? 저도 사실 잘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고,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강성이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어서. 네. 물론 이제 진성준 의원이 원래 목소리가 크고 뭐 이렇게 다른 의원들한테 그냥 그래 네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성준 의원이 약간 민생 이런 쪽의 강성인 편이지 네. 어떤 뭐 제도나 이런 걸 가지고 막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좀 없을 것 같다. 네. 대부분 약간 실용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차이 나는 점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구도상으로는 뭐 계파 갈등이나 이런 게 확 있을 것 같지도 좀 그렇지는 않을 않다는 생각이 것이다. 네. 들어요. 최고위원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른바 친청과 친명의 갈등이 좀 많은데 네. 친청은 2명 나오고 친명은 3명이잖아요. 네. 그럼 1인 2표제인데 표가 나뉘어요. 50, 5대 5라면 네. 친명은 50, 50을 둘 다 가져가는 거죠. 친청은. 근데 친명은 50, 50을 합쳐서 100을 예를 들어서 3명한테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불리한 거 아니냐. 구도상은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말씀대로 뭐 이른바 친명이 2명 되고 친청이 양쪽에 일단 1명씩은 가져갈 후보 숫자 텐데. 자체가 약간 네. 많아서 분산되는 측면이 있다. 네, 그런 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